안녕하세요. 한큐누스 조반장입니다. 자, 오늘은 PB 배관, 에이콘 배관이라고도 하죠. 자, 시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PB 배관을 시공을 하다가 하자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자 나지 않게끔 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PB 배관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이유는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수도 배관이기 때문입니다. 자, PB 배관을 할 줄 알면, 시공을 할 줄 알면 기타 다른 배관들도 자연스럽게 접하고 그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배관 공사의 기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배관이기도 합니다. 자, 배관이 새 거고 그리고 배관이 지금 배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현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배관이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하자가 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인재가 90%입니다. 자, 배관 자체의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시공 불량으로 인한 그런 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에이콘을 만드는 PB를 만드는 회사 중에 애강 같은 회사는 제품이 거의 불량률이 없는 걸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부품이고요. 자, 저랑 관련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제가 써보니까 좋은 제품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현장에서 어깨 너머로 그냥 배우거나 멀리서 주변이 하시는 거 보고 어렵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시공을 보는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매뉴얼을 알아도 어느 정도 매뉴얼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뉴얼을 알지만 그냥 귀찮아서 정석대로 시공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시공이든지 정석 시공해야 하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B 배관 정석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글씨가 좀 작아서 이렇게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이프를 이제 절단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PB 전용 파이프 커터기입니다. 커터기를 직각으로 절단을 합니다. 사선으로 절단하게 되면 안 됩니다. 비스듬히 현장이 바쁘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시공을 하다 보면 문제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수 공사를 한다든지 설비 배관을 하는데 이렇게 에이콘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직각으로 절단할 거를 이렇게 첫 번째로 넣어놨죠. 자,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직각으로 절단이 되지 않고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절단이 되면 누수의 확률이 급증합니다.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직각으로 절단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카타기가 있는데 이런 조임과 동시에 파이프를 돌려주면서 쉽게 절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조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누르는 행위 있죠. 누르는 행위, 그 커터기를 누르는 행위를 힘만 줘서 누르게 되면 파이프가 변형이 오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돌려주면서 이렇게 깎아낸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절단을 하면 절단면이 아주 부드럽게 잘 잘립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카타기를 좀 날을 어느 정도 교체 주기를 좀 빨리 가져가 주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쓰게 되면은 무뎌지고 예리하게 이렇게 직각으로 잘 잘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타기가 얼마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분으로 스페어로 항상 몇 개 준비를 해 두시고, 그리고 새 카타기를 쓰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 누수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누수가 되는 확률은 슬리브를 삽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서포트 슬리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관 안에 슬리브를 끼워 주어야 합니다. 슬리브가 하는 역할은 배관을
배관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포트 슬리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절단된 파이프 끝부분을 깨끗이 하고, 자, 거스러미가 있으면은 정리를 잘 해줍니다. 아니면은 세로 잘 예쁘게 자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파이프 속에 반드시 삽입한다. 여기 삽입해도 좋다라는 게 아니죠. 반드시 삽입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삽입을 안 하고 그냥 시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더라도 누수의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 누수가 된다 안 된다는 확률 싸움이에요. 누수가 안 되게끔 확률적으로 정석적으로 시공을 하면 그 배관은 누수가 안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정석대로 시공을 하지 않으면 누수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죠. 안전운전을 하지 않으면, 신호를 안 지키는 경우들이 많으면 교통사고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단순합니다. 그런 원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윤활유를 사용을 합니다. 자, 윤활유를 사용하게 되면은 파이프가 좀 뻑뻑하게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보통은 우리 수도 배관 같은 경우에는 15A를 좀 많이 쓰는데요. 15A보다 더 큰 배관들이 있어요. 그런 배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끼워 넣기가. 오래된 배관을 잘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장소에서 공간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뭐 힘을 받칠 지렛대를 이용할 그런 공간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누수 현장의 특성상 많이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피해 복구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윤활유를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아직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꿀템입니다. 자, 윤활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천지배관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문의하시면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근처에 다른 배관 가게에서도 파는지 여쭤보시면 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활유 사용해 보실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연결구의 파이프 삽입. 자, 이렇게 삽입을 하죠. 이제 시공이 준비가 됐으면, 자, 항상 직각을 이룬 상태에서, 사선으로 비스듬히 넣는 게 아니고 직각을 이룬 상태에서, 자, 파이프를 연결구에 삽입 시에는 반드시 2단 삽입을 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PB병을 한번 넣어보면 뚝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뚝 한번 더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2단 삽입이라고 하고요. 뚝뚝 이런 식으로 2번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연결구의 캡이 완전히 조여 있는 상태에서 밀어 넣어야 한다. 자, 사실 연결구의 캡이 완전히 조여 있으면 밀어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시공을 하실 때 약간 풀어서 조금 느슨해진 상태에서 연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이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정석이 아닙니다. 자, 정석대로 하려면 꽉 잠근 상태에서, 캡을 꽉 잠근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윤활유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윤활유를. 그래야 잘 삽입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윤활제를 꼭 사용하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5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해 절대 금지라고 되어 있죠. 분해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라는 게 아니고 절대 금지입니다. 자, PB 연결구의 연결구는 분해해서 안 되며, 보통은 이런 식으로 그 PB 부속을, 예를 들어서 T 부속이라고 하면 얘를 풀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분해를 해서. 자, 원칙상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자의 확률이 굉장히 급증하는 거고요.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는 그램링, 와샤, 오링을 순서대로 원래 있는 부속 그대로 조립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사용한 그램링은 절대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램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통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데 톱니바퀴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 배관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재활용이 된다고 하면 누수의 확률이 굉장히 급증합니다. 그래서 이 그램링은 재사용을 절대 하지 말고 차라리 새 부속으로 다시 조립하는 게, 그게 누수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캡의
분해와 조립. 자, 캡은 반드시 손으로 조입니다. 자, 공구로 조여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누수 현장에 가서 누수가 된 원인을 찾아보면 이 캡을 조일 때 손으로 조이지 않고 첼라라든지 각종 공구들 이용해서 정말 야무지게 조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무지게. 이 PB 배관 자체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야무지게 조이면 플라스틱 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속이 깨져서 누수가 되는 경우들도 정말 종종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캡을 풀어서 연결한 뒤에는 반드시 다시 잠그는 방법은 절대로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원칙상으로 이걸 쓰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분리했다라고 하면은 그 캡을 다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는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냐? 공장에서 나온 그 상태가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공장에서 나온 그런 부속들을 해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다시 조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자가 좀 많이 납니다.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이렇게 그래밍이라든지 와샤라든지 오링이 씹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변형이 돼서 삽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누수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다음 직선 모양의 연결. 자, 여기 보시면 좀 휘어 있죠. 텐션이 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 정도면 뭐 양호한 상태고 현장 가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많이 하자가 나느냐. 자, 바닥에서 이게 바닥이라고 할게요. 여기 7번 여기 이 선을 바닥에서 이제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벽 쪽으로 수전을 이런 식으로 L자 형태로 이런 식으로 L자 형태가 아니죠. 반대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L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휘어서 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히나 빌라 같은 경우에 거의 뭐 빌라 아파트든 뭐 할 거 없이 대부분 이렇게 시공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왜 누수가 되느냐? 이렇게 사선으로 꺾이는 부분에서 수압이 가해지면서 이게 텐션이 발생을 하고 움직이면서 여기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겠죠, 배관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둥그렇게 된 부분에서 가장 심한 부분이 텐션이 나서 여기에서 많이 터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직선 모양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공해야 되느냐? 정석은 저희가 이제 이런 누수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절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배관이 됐죠. 이런 거를 절단을 이런 식으로 하고 엘보를 써서 여기서 엘보를 써서 L자 형태로 직각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직각 시공을 합니다. 이래야 누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일각에선 이런 말도 해요. 부속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누수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라고 해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부속을 덜 쓴다는 이유로 이렇게 텐션을 주는데 이게 훨씬 더 많은 실전에서는 훨씬 더 많은 누수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절대 휘어서 시공을 하면 안 됩니다. 엘보를 써서 만약에 하자가 난다, 부품을 많이 써서 하자가 난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다 하자가 나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 정석대로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엘보로 부속을 써서 누수 확률이 증가한다라는 게 아니고 부속을 쓰는데 부속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직각을 이루어지라고 엘보 부속이 있는 건데 이 부속을 정확하게 시공법대로 시공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인재라고 했죠. 결국에 시공법의 잘못입니다. 자, 그 다음 파이프의 운반과 보관. 자, PB 파이프는 연질입니다. 연질.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긁혀요. 그리고 잘 찌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을 할 때 항상 조심해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 화기 뜨거운 데 있잖아요. 난로 같은데 겨울철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변형이 되면 그 배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변형된 배관을 쓰면은 반드시 하자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햇빛에는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PB 배관뿐만 아니고 우리가 많이 쓰는 엑셀 배관에서도 햇빛을 많이 봐서 노출된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누수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운반할 때 땅에 절 때 질질 끌면서 운반을 하거나 혹은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다든지 이렇게 돼서 누수가 되는 경우들이 변형이 돼서 누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절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스크래치 때문에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를 항상 보관할 때는 조심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8가지 기본 원칙들만 지켜도 충분히 내 현장에서는 하자를 만들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일일이 다 쳤습니다. 자, 이렇게 수기로 다 치는 것도 다 시간이고 쉽지 않은데, 자, 좀 사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쳤습니다. 자, 노력이 가상하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들도 구독을 다 부탁하더라고요. 자, 이상으로 한큐누스 조반장이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이나 여러가지 연락처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큐누스 조반장이었습니다.